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3일 2시 25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3장에서 4장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특징 같은 경우는 포함 관계에 있는 개념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철수 남자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철수는 남자고 남자는 인간이라면 철수는 인간이다 라는 3단 논법에 해당되는 그 전개를 펼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남자라는 이 중간에 역할하는 게 범주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마찬가지로 남자를 포함하는 범주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는 이 범주가 없어도 인간은 철수다, 아니 철수는 인간이다 라는 서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단 논법이 참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속성 개념으로 가게 되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성 같은 경우는 범주화를 해주지 않거든요. 철수란 존재에 대한 범주화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논법을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철수 하양 색이 있다고 했을 때, 철수는 하얗고 하양은 색이라면 철수는 색이다라는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양이라는 게 속성 개념이기 때문에 이 철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 하양을 포함하고 있는 색이 철수를 포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단 논법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간단한 이 직관적인 내용, 철수는 하얗고 하양은 색이라면 철수는 색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류를 잘 걸러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 오류에 많이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범주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너무 당연히 알고 있죠. 동물과 학문적 인식, 이거는 서로 특징이 공통되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개와 고양이가 있을 때 개의 특징과 고양이의 특징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건 있겠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 예, 같은 범주에 있지 않다는 거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는 얘기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써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 개념은 9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10개라고 했는데 저는 마지막을 합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의 종류를 나눈 느낌이 있습니다. 예, 실체와 양과 성질과 관계, 장소, 시점, 동작, 장착 여부, 임과 여부에 대한 그 표현이 있다. 우리의 표현에는 이런 10가지 표현 그 범주가 있더라. 실체에 대한 표현, 양에 대한 표현,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라는 건 인간이나 말, 아니면은 특정 인간의 명칭, 철수라든가, 예, 주어로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겠죠. 그다음에 양 같은 경우는 길이, 그다음에 무게, 아니면은 부피,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일 거고, 그다음에 성질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향이나 문법적인, 이게 이제 그 대상의 성질을 표현한다, 표현하는 개념, 아니면 단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계 같은 경우도 그 두 대상에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그래서 두 배의 관계인지 절반의 관계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장소, 시점, 동작, 장착 상태, 그 다음에 인과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모여서 이제 문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긍정문과 부정문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거짓은 이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양이라는 개념을 잘못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리해 놔야 돼요, 개인 스스로가. 근데 그 개인 스스로가 정리한 내용이 잘못되면은 이 개념 자체가 오류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긍정문과 부정문에서만 참거짓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개념의 처음에 이런 단어들, 개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류나 올바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실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라는 거는 네 가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감각적 특징, 시공간적 특징, 현상적 특징, 그다음에 이걸 종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진다. 실제를 놓고 이제 시각적인 개념, 뭐 둥글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라는 개념, 어떤 소리를 낸다, 이런 뭐 어떤 향이 난다, 어떤 냄새다, 뭐 어떤 맛이다, 어떤 느낌,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개념 분류할 때는, 개념이나 이제 표현 분류를 할 때는 이런 식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 게 좀 더 엄밀하거나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분류 같은 경우는 일단 직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분류되는, 파악되는 그런 특징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이건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이제 또 공통성이 나타나니까, 공통성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4장을 잘렸네요. 아무튼 그 3장에서 4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고, 그 다음에 5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그 작업하기 전에, 영상 작업하기 전에 훑어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선집 같은 경우에 그 범주론의 내용의 일부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범주론이란 책을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